예, 월요일은 주간시장 전망합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오늘 미국이 휴장이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이잖아요. 네. 약간 좀 퐁당퐁당 흐름들인데 지난주는 국내 시장보다도 뉴욕 증시가 벼랑 끝에서 살아나면서 좀 반등했어요. 네. 이번 주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반등 시도는 있는데 좀 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밴드상으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진 한 2,690을 고점, 그다음에 한 저점이 2,5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 시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그 미국의 그 4월 개인 소비 지출 사실 뭐 근원은 뭐 2개월 연속 하락했고 그리고 뭐 그냥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6.3%로 지난 달보다는 0.3% 포인트 낮아진 것이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기대감이 좀 나타났는데 향후에 그 인플레 관련한 그런 가장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발표가 다음 달 10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안도 낼 리가 뭐 제한적이지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시가 휴장인 게 많은데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영향력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미국이 휴장이고 수요일은 국내 증시 휴장, 그리고 목금이 이제 영국 증시가 휴장, 그다음에 중국, 홍콩 증시가 금요일 휴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그나마 덜 받는 한 주가 될 수 있어서 주 중반까지도 반등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반등 예상하는 근거는 달러 약세, 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6원으로 마감해서 2주 연속 하락 마감했고 여기에 외국인도 지난주 순매도는 좀 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많이 둔화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인플레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런 향후 정책에 대한 태도가 약간은 좀 완화되었다고 보여서 달러 약세가 이번 주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등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추가적인 호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제 인플레와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정치가 하향 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봉쇄를 이제 이번 주에 풀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봉쇄에 따른 악화된 경제 지표들이 증시에 부담감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표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역성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성장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다.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으로 여전히 예측을 하셨습니다. 좀 시원한 반등, 이제는 좀 갈 때 됐다고 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아직은 좀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원한 반등이 들어오려고 하면 시원한 상승은 수급상 외국인들이 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들이 제한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매도인데요. 전반적인 매도 기조 가운데서도 은행이나 이 금융주, 그리고 최근에 통신주 중 경기 방어주죠, 대표적으로 이런 네. 주식은 좀 산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금융주는 그 안에 속해 있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업종이 다 있었는데 네. 그런 개별 종목별로 방향성 좀 다르게 나타나고 보고 있고, 통신주는 대형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5 장비주는 상승 잠재력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 사인이 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5월 달에 통신업을 한 2,080억 원 순매수했고 금융주 전체로는 조금 순매도했지만 보험이 한 880억 원 순매수, 그리고 은행주 특히 대형 4대 대형 은행을 3,200억 원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순매수 업종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주의 성격도 있고 배당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증권 생명보험을 제외한 1분기의 금융주 실적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은 사실 경기 방어적이고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사고 있다.
일단 그 업종별로 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 마진차가 상당히 좀 확대되면서 좋은 실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높아질수록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상 좀 더 평가를 좀 더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전체 수익 중에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좀 많은데요. 전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성장률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4분기부터는 뭐 개인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예대 금리차를 공개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부 정책이 좀 규제 같은 그런 정책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현재 좋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은 힘들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자동차 손해율 하락에 따른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생명보험은 사실 금리 인상기에 채권을 주로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수익률 개선이 보통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지금 채권을 어떠한 계정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여력 비율이 크게 축소될 수 있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랑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급 여력 비율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명보험주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금융주 내에서는 그나마 생명보험주가 가장 포텐셜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5G 가입자들이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런 가입자에 대한 그런 비용 매출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의 그런 비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 하는데 향후에는 이제 외국인 49% 지분 한도 규제가 있는데 이거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곧 나오게 될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중간 요금제 도입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정부의 규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5 장비주는 좀 올해 지금 미국의 5G 통신이 개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3대 통신사가 향후 1년간 5G 투자에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으로 한 20조 원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확실하게 주가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들은 별로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그 수급 상황과 기술적 추세 상승이 좀 전환되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말씀 쭉 해주셨는데 은행이나 보험보다 사실 더 처져 있는 게 이제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네네. 증권주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오는 흐름들인데요. 그동안 못 오른 걸 반영해서 증권주 지금 좀 관심 가져도 될까요? 증권업종은 사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금 증권업 지수가 한 8.8% 정도 하락했는데 종목별로 지금 차이가 커서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수익률, 하락률은 훨씬 더 크게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른 금융주들은 순매수했지만 증권주는 올해 지금 1,740억 원 순매도 중인데 아무래도 약세 이유는 시장이 약세장이라서 상당히 그런 어떤 평가라든지 수익이 매매 수익이 안 날 것도 있고 그리고 증권사가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많이 축소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50% 정도는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개 수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실적이 지금 매우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 지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16조 8천억 원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지금 월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최고치였던 작년 1월에 42조 원 대비로는 무려 60%나 그런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도 보더라도 전년 대비 지금 49% 이익이 증가한 메리츠 증권을 제외해서 모든 증권사가 이익이 감소했는데
미래에셋이 뭐 33% 감소, 한국금융지주 23%, 삼성증권 47%, 그리고 NH투자증권 29% 감소하는 등 직전 분기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3분기 역시도 작년에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익 감소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부정적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예상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보더라도 최근 3개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하반기에 지수가 반등한다면 증권주 역시도 동반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신규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증권주를 보유하신 그런 투자자라면 좀 반등이 있을 때 비중 축소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뭐 상대적인 매력을 찾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시장에서도 좀 주목받는 기대해 볼 만한 업종 가운데 하나는 게임 업종입니다. 기대라기보다 워낙 급락을 했었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도 빠르게 위메이드로 오늘 10% 오르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4%. 그러니까 그 P2E 쪽에서 많이 밀렸던 게 있고 또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등 이제 대형주가에서 이제 실적을 좀 올라오는 쪽이 있잖아요. 게임주 시각은 어떠세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주 전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전업종 걸쳐서 가장 낙폭이 큰데 반등이 없었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2주 동안 보면 게임 관련 코인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정부가 플레이 투 원 그런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사실 자체 그 P2E 플랫폼을 보유한 종목들이 반등이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갑자기 좀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반등이 사실 뭐 기술적으로 낙폭과됐다는 매물 구역을 이용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실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고 또 보도를 보더라도 어느 쪽에서는 규제할 것이다, 어느 쪽은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1분기 때 상당히 부진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게임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주 선택에서도 약간 전공법을 좀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이는데 그 정보법은 게임주 중에서 주가 하락이 됐는데 실적 전망이 상승되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하락한 그런 종목을 좀 찾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저는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인데요. 현재 주가 좀 반등해서 지금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로 보면 한 17.4배에서 거래 중입니다. 근데 최근 5개월 PER 최저 배수 평균이 21.4배고 연간 평균 PER 배수로도 올해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태면서 지금 4분기에 뭐 기대 신작인 TL을 비롯해서 4분기에 3개 신작을 발표하고요. 여기에 내년에도 5개 추가적으로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든지 수급에 의해서 좀 반등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3분기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는 NC소프트를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말씀하셨고요. 이번 주 증시 대체적으로 제한적 상승 예측하셨는데 주요 일정 체크해 주시고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일 날에 이제 한국의 5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수출이 14.5%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출 증가율이 사실 기업들의 그런 수익 EPS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좀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온다면 2분기 실적을 좀 미리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선거가 있는데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일에는 미국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이게 12개 지역에 연준해서 그 각 지역의 그런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FOMC가 금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3일에는 미국의 그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그 안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5.5% 상승인데 예상보다 더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또 시장에 긍정적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방향성과 외국의 수주 방향성을 관찰하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 반등이 강하더라도 환율이 상승 반전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매수하고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종목 업종은 지난주에 강했던 업종이 오늘 사실 좀 약한데요. 주 후반 들어서는 뭐 해운업이라든지 항공업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국 매수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뭐 후반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간 시장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